안녕하세요. 너랑나랑의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이전에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면서 적절히 이게 참 어렵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생각의 뿌리, 그 물줄기도 강원도에 가면 처음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 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것을 이전에도 한번 선생님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중요성을 했는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생각을 굳게 만들고 그 생각이 이후에 조건과 상황이 변했으면서도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각종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들을 상담 현장에서 거의 매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진 것은 어지간한 뜨거운 물로는 녹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상담가가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 배우고 나눴었는데요. 상처가 왜 중요한가? 또 감정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다루는 게 왜 중요한가에 이어서 오늘은 어린 시절을 다루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배운 바로는 상담이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저 멀리 미래를 두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과거다. 지난 시간에도 바보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셨는데 과거 중에 어린 시절 주 양육자, 주로 부모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엄마가 될 경우도 있고 그 경험,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선생님은 자주 이 중요성에 대해서 3살 버릇 8까지가 아니라 무덤까지 간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제 의문은 중간중간 교정할 기회가 많을 텐데 왜 그게 교정이 안 되고 어린 시절에 머무는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요새는 배달이 많으니까 배달 민족.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물류 창고 있죠. 고속도로나 도로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물류 창고들 쭉쭉 나오죠. 참 많아요. 맞아요. 근데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끄집어내자면 문 쪽에 가까운 게 끄집어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저 깊숙이 들어있는 걸? 선생님, 제가 또 그 머리는 돌아가서 가까운 것이 쉽죠, 선생님. 저 멀리 가는 거 어렵죠.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들어있는 창고 저 안쪽에 들어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그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대체로 이제 가설에 의하면은 5살 전후의 경험은 약간의 자극만 줘도 기억을 해내는데 그 이전의 그 경험이라든지 생각, 감정 이런 거는 지금의 기술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그 이제 정신 분석학이 나올 때 얘기예요. 그 지금 당시에. 이제 그까지 자꾸 개발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그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하군요.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도 들락거리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창고를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다른 물건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유가 너무 선명해지네요. 점유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들, 더 다양한 것들이 들으려고 그래도 걔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없어. 들어가 자리가. 내가 이제 그렇게 어린 때의 기억은 아니지만은
어른 때의 기억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요새 뭐 선택적 기억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네. 대통령 후보들이 뭐 선택적 기억장. 모른다. 나 불리한 거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선택 뭐 해설자가 그런 거 쓰고 그런 거는 의학 용어도 있어요. 예. 근데 선택적 그 기억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릴 때 그거와는 달라요. 네. 어릴 때 그는 구석을 차지해서 그렇지만은 네. 이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면은 내가 싫은 감정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네. 안 보이는 것처럼 못 본 채 하는 거죠.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예를 하나 들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내가 산정호수에 갔다 왔어. 그래서요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 다녀오셨어요? 네. 산정호수에 가서 이제 그냥 쉬다가만 네. 하는데 난 산정호수에 가기가 싫은데 이제 자녀들이 자꾸 좋다고 가자고 하는 그 몇 번 거절하다가 자꾸 거절하면 정말로 들고 가고 싶어도 뭐 다음에 다른 데도 그냥. 아빠는 안 가려고 하면 네. 안 들고 갈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따라갔어요. 이번에도 따라가서 방 안에만 들어앉았다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생각을 얘기했지만 생각이 또 가지를 자꾸 치는 거예요. 네. 산정호수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기억이 안 날 기억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기억이 뭐냐면 그거 이제 철원 지역이잖아요. 네, 강원도 철원 지역. 네. 철원은 6.25 사변 때 전투가 가장 심하게 네. 6.25 정전 협정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네. 철의 삼각지라고 그랬지. 그때 나온 말이군요. 뭐 어딘가 철의 삼각지. 철의 삼각지. 예. 이걸 서로 뺏으려고 쌍방의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휴전 되는 날 7월 뭐 며칠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좀 7월 어두워서. 조금 후반부 네. 후반부인데 그 열흘 전에 내 막내 외삼촌이 거기에서 전사를 했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산정호수 가면 경치도 좋고 다 좋잖아요. 네. 좋은데 이제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우리 외삼촌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이 아니라 나하고 각별한. 나이가 이제 한두 살씩 차이가 나는 외삼촌이야. 굉장히 어린 나이. 네. 그렇게 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그쯤 되니까 세상에. 군대 가게 되는 건데 외가에서 우리 집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대구니까. 네. 그때는 이제 병력이 모자라니까 헌병들이 가가호호 다 있는 사람. 밤에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젊은 청년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 네. 그만큼 위급했던데. 네. 그때 피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첫 잠을 자는데 퇴출돼서 갔어요. 간 거예요. 아이고. 가가지고 6.25를 그렇게 처음부터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마지막 휴전 10일을 앞두고 세상에. 그 철원 지역에서 전사를 하신 거예요. 열흘만 지났으면 생명이. 그렇지. 참.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네. 남다른 사연이지. 다른 사람도 뭐 그보다 더한 사연들이 6.25 때를 경험한 사람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자기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즐겁기만 하고. 경치가 좋잖아요. 이 좋은 데를 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지.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또 해외여행 뭐 효도 관광 간다고 가자고. 어디를 가냐? 괌. 괌이라는 그 괌, 사이판 뭐 그런 여러 태평양 도서가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일본하고 미군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네.
고압만 하더라도 일본군 전사자가 2만 명이 넘어요. 아이고, 그 작은 그 작은 선에. 네. 그 미군은 한 2천 명 됐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예. 나는 이제 그런 기억 때문에 안 돼요. 아, 여기서 네. 2만 명이 넘는 원원이 네네. 비록 일본군이긴 하지만은 네. 미군도 적고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전투로 인해서 네. 죽은 원원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네네네. 경치가 좋다고 모두 그건 다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즐겁지가 않아요. 네. 겉으로는 내가 뭐 물으면 즐거움지, 네. 경치 좋다 이래주지만 속으로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아, 어. 선택적 기억 장애가 안 되시는군요.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런데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물며 저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물건을 끄집어내기는 너무 어렵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구석에 있는 점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그렇죠. 있는 거기에 정말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테고 수술로 말하면 정말 명의가 조심스럽게 그 도려내야 될 부분 혹은 수술해야 될 부분을 메스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아주 살살 다가가서 그걸 만져줘야 될 텐데 어떻게 다가가나요? 그 짐작하는 거. 일단 짐작. 그 치료자가 이제 짐작하는 건데 네. 짐작을 내 혼자 아무런 근거 없이 짐작하는 건 아니고 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합리적인 이유가 합리적 의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그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그 창고에 주로 어떤 물건이 들어앉았는가 네. 그걸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가 네. 저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거는 이제 공유를 어떤 것은 뭐 생선을 그렇죠. 또 어떤 네. 거는 뭐 기계를 네네. 뭐 이런 정도는 분류가 돼 있을 거다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 게 그래서 이제 자꾸 묻는 게 텍스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아, 네. 자꾸 이렇게 묻게 저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묻다가 어릴 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당신이 제일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 이런 네. 식으로 네. 가면은 그 주변의 것을 기억해낸다 이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런 물건이 여기에 앉았을 거다. 네. 이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설적인 네네네. 밖에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도 아마 고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 가설을 낸 분도 앞으로는 더 이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발달을 한다면 네. 찾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자기가 가설을 쓰는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고 그 물건이 있는 데서 한 5m 정도 네네. 까지만 들어가도 네. 찾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가설로 나오는 네, 5세 전후는 거예요. 아, 이해가 선생님 물류창고 그 비유로 그냥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마음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그 물류창고는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물류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거 뭐 생각나는 게 없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저리만 되면 그쪽에 아마 썩은 생선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한 경험에 의한 짐작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치료자 상담자. 치료자의 네. 경험이, 지식과 경험이죠. 네. 그것을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수련회 때 들은 얘기예요. 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과 전문의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존경하는 그런 분이야. 네. 그런 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맞았어. 예. 정년 퇴임을 맞아서 퇴임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평생 유명한 내과 의사로 근무를 했지만은 확진열. 네. 그 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병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앓고 있는 병하고 일치하는 율이 50%가 안 된다고. 그 유명한 명의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뭐 100%라고 믿던 분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파로 나누어졌어. 네. 야, 저런 유명한 사람이 50%라니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게요. 네. 다른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50%나 알아냈다니 네. 굉장하다. 네. 그 여기서 내가 확진이라고 하는 말은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진찰을 해서 짐작해서 이걸 것이다. 그 물류창고에 그거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료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더 많이 나왔으니까 찾기가 쉽죠. 네. 그때는 이제 어려울 때인데 청지기나 뭐 몇 가지 기구를 가지고 보는 건데 어렵잖아요. 근데 확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병리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해부를 해요. 네. 부검이라고 그러죠. 네. 해부를 해서 임상적으로 이 병이다 하고 치료했던 거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 장기가 그렇게 탈이 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율?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율이 50%가 된다는 얘기죠. 몸이 그렇다면 정신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말할 여지가 없네. 네. 정말 그 작은 확률에 도전하는 일. 그러나 선생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다시피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 이 수준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고 정신치료에 임해야 되는 게 치료자와 상담자의 운명이 아닐까, 또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다가 가지게 보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전진해서 발전해가는 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희망인 거죠. 오늘도 희망의 에드벌룬을 큰 거 하나 띄워주셨는데요. 물류창고. 물류창고. 그것이 있는 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있는 물건들을 다 한번 얘기하게 하고 가장 구석에 있는 거 어릴 때 생각나는 거 없냐? 라고 물어서 언저리만 가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데 일본의 명의조차 50%라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위안 삼고 희망 삼아서 용기를 내서 한번 다가가는 노력. 그건 위안이 아니라 희망이. 희망을 삼고 가다 보면 내가 10%에서 20%로 뭐 1%만 증가한다 그래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야금야금 희망이 선생님과 대담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또 작은 질문, 큰 대답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